어, 시트는 논리 2시트 4번. 한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내용은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 외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 그럼 세 개의 값을 표시해야 된다. 그럼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if 함수를 사용한다면 두 번을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 총점이 최대값인지 아닌지 물어봐 줘야 되죠. 그러면 개인의 총, 개인의 총점 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최대값입니까? 암산할 수 있어요? 물론 개수가 적으니까 암산할 수 있겠지만 암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맥스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최대값입니까? 물어봐 줘야겠죠. 아, 총점 범위에서. 그러면 물어볼 때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188이었다면 여기도 188입니까? 물어봐 줘야 되고 두 번째 셀에서도 188입니까?라고 물어봐 줘야 되고 세 번째에서도 최대값인 188입니까?라고 물어봐 줘야 되니까 이 범위에 변화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 채우기 사용하나요? 없어야 되겠죠. 주수 형태 변경 절대 참조 가지고 한다. 여기까지. 어? 요거 예의되셨으면 문제는 뭐 똑같은 구조니까. 자, 최소 한 명 정도가 대답을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냥 만족한다면 이 프로포즈 보니까 이 콤마 최고 점수 표시를 하고 자, 아직도 값을 표시할 경우의 수가 최저 점수 공백 문자 표시 아직도 더 있으니까 이 자리에 그 두 개 중에 값을 나타내려면 if 함수가 필요하다. 그냥 if를 쓴다가 아니라 왜 최저 점수와 공백 문자를 표시하는 둘 중에 하나를 표시해 주려면 if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자, 개인의 총점 값을 가져왔어. 이번에는 최소값입니까? 암산할 수 없으니까 함수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고. 자, 범위 설정하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니면 밑에서 위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 어느 누가 되든 최저 점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 범위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똑같아야 되겠죠. 이 값이 최소값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소값이 100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100, 100, 100, 100, 100이니까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범위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F4분까지 조정 가로 닫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저 점수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그리고 if 함수 두 번 썼죠. 가로 두 번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더블 클릭 동작도 가르쳐 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형태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입니다. 부담스러운 것들이죠. 자, 논리 1, 논리 2 다 논리 1, 논리 1로 가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4번. 그럼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잠깐만요. 같이 합시다. 자, 판매 수량이 150 이상. 그다음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 총액의 중앙값. 혹시 중앙값이라는 함수명 기억나세요? 자, 화면 보세요. 아마 이게 여기서 그 기능정의라는 파일에서 엑셀 기능정의라는 파일에서 아마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 번도 실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제가 5개 데이터에서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 얼마입니까? 기억나세요? 6개의 데이터에서 위치가 중간인 값이 얼마입니까? 두 수의 평균값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린 기억하시죠? 그게 미디언입니다. 그게 미디언입니다. 미디언.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두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이니까 엔드인지 오한지 판단하시면 되고, 뭐 문제에 이거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엔드 조건이고요. 그럼 엔드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효자 상품, 그 외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 if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분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함수명하고 같이 이제 이쯤 되면. 자, 판매량 값을 가지고 상대 참조 150, 다음 총 판매, 개별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우리가 중앙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값 이상이냐. 그럼 중앙값을 기준값인 중앙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하셔야 된다. 미디언. 함수명을 자주 안 써서 어려운 거고, 구조는 앞에서 배웠던 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총 판매액 데이터. 중앙값은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다 똑같은 값으로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참조. 똑같은 값이라는 건 범위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로 닫고. 조건 두 개가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죠. 엔드 조건은 엔드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족한다면 효자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문자 표시. if 함수죠.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효자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문자 표시를 하라. 조건이 문제입니다. 조건.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있고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함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함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함수가 이제 등한시 되어서 나중에 또 사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오면 그냥 정답 집어보고 문제 풀지 마시고 그 내용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형식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형식 공부 한 번 더. 자주 나오는 게 있고요.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셨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함수명, 자, search라는 함수는, 자, 화면 보세요. 이것도 그때 기능 정리에서 함수 목록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실습을 하지 않은 함수명입니다. 자, 제 화면 보시죠. 제가 이 내용은 아마 기억을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했던 실습 내용은 I am boy라는 원본 문자에서 소문자 A를 찾겠다, 대문자 A를 찾겠다. 그래서 소문자 A가 세 번째 있다, 대문자 A가 여섯 번째 있다. 요 함수,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는 find 함수라고 해서 대소문자 구분하는 함수이고, 찾는데 대문자 A를 찾든 소문자 A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이 되든 찾는 문자가 되든 그냥 알파벳 A를 찾겠다는 의미의 함수,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A를 찾겠다는 함수가 search 함수입니다. search 함수. 그래서 아직 find는 실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search는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한 두서너 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한 20몇 년 동안. find는 아직까지 실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필기 시험에는 자주 나오죠. 내기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요만큼 골뱅이 여기까지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디. 그 내용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무슨 함수 통하면 됩니까? 무슨 함수 하면 됩니까? 레프트 함수 하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레프트 함수가 없네요. 그 대신에 데이터를 뽑는 함수, 미드 함수가 보이네요. 미드. 이것도 앞에서 했죠?
미드가 레프트, 자, 미드가 레프트 의미를 가지려면, 자, 이메일 주소에서, 콤마, 상대 참조. 몇 번째부터? 스타트 넘버? 1부터 하면 이게 레프트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이 문제는 레프트로 나올 수도 있고, 미드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콤마. 몇 개 뽑을 겁니까?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뽑을 거죠? 여기는, 화면 보세요. 여기는 몇 개? 생각 정리하세요, 생각. 그래서 자꾸 바라고 합니다. 이거 오타 생기고 뭐 이거 잘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보고 잘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라고 자꾸 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면 그냥 애우세요 하면 되죠. 근데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희박하다니까요. 자, 요거 몇 개 뽑아야 된다고요? 6개. 여기는 7개. 여기는 7개.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정해져 있는 값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건 매번 4예요. 6이 되기도 하고 이 자리가 밑에 내려가면 7이 되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5가 되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4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아까 뭐라 그랬죠? 변수 개념이라 그랬죠. 변수. 모르는 변수 값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드 함수를 작성을 하시기 전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지금 그 상태에서 잠깐만요. 미드 함수를 작성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를 식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문제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보시고요. 아까 우리 서치 함수 활용 안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골뱅이의 위치 값이라는 게 존재하네요. 자, 골뱅이가 몇 번째 있죠? 골뱅이 H라는 기호가 7번째, 여기는 8번째, 8번째, 6번째, 5번째. 우리가 지금 미드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맞잖아요, 지금. 제가 작성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찾을 때 무슨 함수 필요합니까? 골뱅이의 위치값, 서치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서치 함수, 자,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더 해보세요. 이 식 적을 거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냥 제가 혼자만 일단 적어볼게요. 서치. 죄송합니다. 찾을 문자 골뱅이. 어디서? 이메일에서. 몇 번째부터? 우리 기준을 일로 잡을게요. 그러면 7번째, 8번째, 8번째, 5번째, 6번째, 5번째, 점점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얼마라고요? 뽑아야 될 글자 수는 6, 7, 7, 5, 4 이렇잖아요.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네? 규칙이 보이냐고요. 골뱅이의 위치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처리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작성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그 뽑아야 될 글자 수는 두 개의 영향을 받아서 골뱅이의 위치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서치 함수를 통해서 골뱅이의 위치값을 찾겠다. find text 찾을 문자 직접 입력, 콤마 within text 원본 문자 J3 상대 참조 개인의 메일 주소니까 콤마 스타트 넘버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1로 시작할게요. 1일 때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서치 함수 가로 닫고 잠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수도. 자, 그 저는 미드 함수에 가로 닫아볼게요. 잠깐 수도. 그리고 엔터를 쳐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78865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뽑는 게 78865까지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골뱅이가 하나씩 골뱅이까지 나오잖아요. 골뱅이 포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더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로 닫고 뭐 어쨌든 결과를 보고 이해하시든 어찌됐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시고 제 말을 듣고 진행을 하세요라고 한 게 생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형식은 어차피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이런 건. 함수에다가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비슷한 거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예? 함수값에다가 더하기 빼기 한 거 알고 계세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여기서 했잖아요. 로우 함수에서 17을 뺀다. 칼럼 함수에서 5를 더한다. 함수명에다가. 이런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자기가 가진 역량에 따라 조금 이게 빨리 보이기도 하고, 늦게 보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안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이 분야가 그런 거지, 뭐, 다른 분야에서는 또, 여러분 가진 또 역량이 또 잘 드러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분야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표 5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 20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108페이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세요. 108페이지 문제 5번. 자, 모르는 함수는 없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잠깐만요. 암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10시 30분에 입차를 해서 출차 시간이 11시 30분이군요. 그러면 1시간 00분 주차를 했네요. 주차 시간이. 그러면 주차 요금 얼마죠? 응? 10분당 200원이라면서요. 얼마 내고 가면 됩니까? 1200원? 맞아요. 그걸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응? 자, 주차 시간이 얼마라고요? 암산하니까. 응? 이걸 분으로 바꾸면 얼마죠? 얼마? 그럼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이니까 6을 곱해주면 1200원. 이렇게 암산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몇 시간 몇 분이니까 시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시 부분만 다루면 되겠네요. 아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출차 시간의 시 하면 11이 될 거고, 빼기 입차 시간의 시. 이렇게. 1시간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1시간이잖아요, 의미가. 이 일자는. 예? 이걸 분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분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곱하기 60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앞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상하게 나옵니까? 연산 순서란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빠르다니까. 그럼 이거부터 계산한다니까. 이거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야 되잖아요. 빼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란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60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분이란 게 있잖아요.
자, 더하기. 출자 시간의 분, minutes. 가로 열고. 빼기, minutes. 가로 열고. 입차 시간의 분. 뭐, 요렇게 두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제 곱하기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이거 상관없는데, 그냥 일단 여기가 시 부분이고 여기가 분 부분이니까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한번 할게요. 구조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60분이잖아요. 그럼 자, 밑에 거 봅니다. 자, 여기도 암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몇 시간 몇 분이죠? 응? 1시간 20분. 그럼 이걸 분으로 다 환산하면 60분에다가 20분. 총 얼마? 80분. 주차비 얼마 주고 가야 되죠? 1,600원. 맞아요. 그러면 이게 80분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차 시간이 나오네요. 이제 우리 계산한 식이 맞네요. 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쭉. 그러면 이제 이건 시간이고 이제 여기 주차 요금거 계산해야 되죠. 주차 요금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 그러면 분당 얼마죠? 10분에 200원이면 분당 얼마입니까? 20원. 10분에 200원이라면서요. 그럼 분당 200원이잖아요. 그걸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나누기 10 곱하기 200. 이게 분당 20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분을 나눴으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 분 전체를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식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걸 계산하니까 계산 잘 안 되시죠? 못하겠어요. 근데 더 짜증나는 일은, 자, 교재 108페이지 지금 펼쳐놓고 계시죠? 자, 110페이지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수식을 봅니다. 그게 지금 주차 요금 계산한 식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110페이지 두 번째 식 봅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주차 요금 계산식입니다. 쭉 보세요. 저희들하고 방식이 좀 틀리죠? 식이 틀리죠? 그 식, 그러면 그 식, 이건 저희들 방금 작성하신 식은 이해되세요, 이제? 예?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10분의 20원이라니까, 이 표현은. 10분의 20원. 자, 뭐 이게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조카한테 물어보든지 뭐 자식들 애들한테 물어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럽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것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엑셀 프로그램의 내부를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제 화면 보세요. 제가 수업 중에 화면에 제가 가려놓고 이 메모 파일에 화면을 가려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날짜 데이터는 정수값으로 관리합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날짜 데이터 이면에 정수값으로 관리한다. 그냥 시리얼 넘버라고 했는데 시간도 숫자로 관리합니다. 시간도 숫자로 관리한다고요. 0시 숫자 값 0, 6시 0.25.
특이한 것만 저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못 외웁니다. 12시 0.75, 24시간제 표현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18시 0.75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1900년 1월 1일 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어디 몇 시에? 0시에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 24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날짜와 시간의 관계입니다. 저 숫자 값에 관한 관계입니다. 6시간 살고 0.25, 12시간 살면 0.5, 18시간 살면 0.75, 24시간 살면 하루 1이 된 거잖아요. 즉 하루를 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날짜가 바뀌겠죠. 날짜가 바뀌겠죠. 이게 엑셀이 날짜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면 시간 뒤에 숫자로 관리한다는 이 내용을 모르시면 그 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건 어떤 의미냐고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랍니다. 왜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왜 그게 시간과 시간끼리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그냥 외우세요입니다. 시간끼리 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 근본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거 날짜 데이터 날짜 이거 날짜끼리 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외우세요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제가 근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교재에 그런 근본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 빼기 더하기가 아니라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 하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시하고 분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시, 분, 초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초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제로제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이 값에서 엔터 치면 1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소수점 얼마라고 1시간에 해당되는. 자, 이게 이제 1시간이거든요. 시간을 표시해요. 그러면 요걸 자, 여기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 그럼 이 결과가 이제 시간이잖아요. 이 결과값이.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시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시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제가 표시 형식을 없음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제. 그럼 이렇게 1이 나오잖아요. 1. 1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곱하기 60 하면 이게 60분이 되는 거잖아.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는 아까 120, 80분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두 개를 뺐습니다. 빼면 결과값이 시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의 형태 중에 시 부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와 분을 나눠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1시간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기 60을 하면 60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 20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더하기 이 두 개를 뺄 거 아니에요. 빼면 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뭐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분에 관심을 가진다고. 분 부분. 그러면 미니츠. 그러면 표시 형식 없어. 하면 80분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두 수를 빼면 이면에 숫자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빼면 시간을 빼고 시간을 뺐기 때문에 시간이 나올 거다. 그럼 그 시간에서 시 부분이 필요하다. hour. 이게 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찍을 분으로 바꿔야 요금 계산이 된다. 곱하기 60. 더하기 이제 분 부분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면 시간이 나올 거다. 여기서 필요한 건 분이 필요하다. 시는 앞에서 처리했으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요건 곱하기 할 필요 없죠? 한다해도 곱하기 1이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엔터 쳐서 시간으로 나오면 표시 형식을 없음이나 숫자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분 계산 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이게 분이죠. 그럼 분당 얼마? 20원이 됐으니까 분당 20원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 주차 시간에 나누기 10 곱하기 200. 이게 분당 20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근데 이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 데이터 이면에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빼기 더하기가 가능하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저 원리 몰라도 계산 가능하다고요. 이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네? 다만 구조가 좀 복잡해져서 그런 거지. 자, 자, 통계 2시트로 갈게요. 아니, 다들 여기 지금 오늘 하는 거 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집에 와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안 쓰지만 식이라는 건 이해가 되어야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 작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표사에 가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고요. 아마 이때 추가 설명도 한 것 같군요. 자, 오늘 요거까지 배우시고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잠깐. 위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로. 자, 이게 우리 어떤 문제였냐면 등수가 1등, 2등, 3등이면, 즉 3등 이하이면 결석지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죠. 이 문제가 함수명이 if rank.eq라는 함수로 나오지 않고 라지 함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라지 함수. 자, 우리가 직접적인 등수를 나타내는 건 rank.eq라는 함수잖아요. 그런데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죠?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등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값을 가져옵니다. 성점 값을 가져옵니다. 추가로 보세요. 자, 아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형이. 왜냐하면 지금 4번 문제가 거의 유형이거든요. 이거. 4번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워밍업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게 뭐라고 물어볼 겁니까? 등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성점이잖아요. 그러면 3등이라는 건 뭐죠? 성점이 가장 높은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큰 값이 얼마냐? 자, 몇 번째 큰 값 잡겠다. 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자, 58점이네요. 그러면 58점 이상입니까? 58점 이상입니까로 물어봐주면 되잖아, 여기. 이해되세요? 이 값 이상입니까? 개인의 값이, 네 값이 아니라, 개인의 값이 58 이상입니까? 근데 58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암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 100만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라지 함수의 도움을 받았어. 구조는 앞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점 범위.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어느 셀에 가든 간에 다 58점이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이 범위는 똑같아야 되겠죠. 앞에서 했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문제의 구조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문제의 대부분이 뭔지. 자, 절대참조. 콤마 3. 세 번째 값. 신 58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최소 3개 이상이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yes라고.
얘라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if 결성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 그래서 문제가 랭크점 2kg 나올 수도 있고 라지라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 물론 방금 하신 게 더 어렵습니다. 원래 더 어렵습니다. 등수가 어려우면 머릿속에 당장 그냥 랭크 그냥 함수 떠오릅니다. 근데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작성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 갑니다. 자, 교재 94페이지 4번 문제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이거 문제를 풀려면, 자, 풀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거 데이터의 종류 뭡니까? 이거 데이터의 종류 앞에 보세요, 이거. 왜냐면 노출 관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 안 했잖아요. 시간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종류를 물어보면 항상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식은 아니잖아요. 결과값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시간 데이터입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시간의 형태가 바뀌어서 나타난 겁니다. 모양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다룬 코드가 HMS가 있다는 종류만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H 공통된 내용 쌍따옴 분부 처리 분 관리할 때 M 두 개. 뭐 이렇게 08로 나오니까 M 두 개. 그래서 쌍따옴 분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죠. 시간 데이터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건 문제를 만약에 함수에 상관없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의 100% 이렇게 한다니까요. 랭크.eq 랭크 함수 쓴다니까요. 우리 시험이니까 랭크.eq가 나오겠죠. 넘버 개인의 기록 콤마 REF 전체 자료 절대 참조 콤마 0입니까 1입니까? 이 문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0입니까 1입니까? 하프 마라톤 기록이잖아요. 여기 자료의 성격을 보셔야죠. 하프 마라톤은 기록이죠. 시간이 짧아야 1등 맞아요. 그러면 이건 오름차순이죠. 1. 시험에 내림차순만 무조건 나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내림차순이 나왔지만 오름차순도 간혹 나온 적이 있다. 아, 이거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방법 아닙니다. 등수. 그리고 몇 등? 세 번째 기록값이 3등이죠. 그럼 3 이하입니까? 그냥 앞에서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거. 결성 진출이라고 if 쓰고.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이제. 자,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아니고 스몰이에요. 그러니까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라지나 스몰이죠. 이번에 왜 스몰이 나왔습니까? 내림 차순 죄송합니다. 오름 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겼기 때문에 스몰이 나온 거죠. 자, 뒷골. 개인의 기록값을 가져왔어. 몇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이하이야 1등, 2등, 3등 맞죠? 하프 마라톤이니까 세 번째 값보다 작아야만 1등, 2등, 3등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하여야 한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값 찾기 힘들잖아요. 무슨 함수?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야겠죠. 절대 참조, 콤마 세 번째 값보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로 대답할 거고. 그리고 if 함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동문자 표시. 예, 여기까지.